자, 방정식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7x지. 마이너스 a는 0이 음근히 한 개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잖아요. 음의 실근 한 개, 양의 실근이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정수 a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거는 우리가 함수 자체를 어떻게 보자 그랬지?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자 그랬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형을 이렇게 딱 넘겨놓고 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7x는 a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좌변에 보이고 있는 이 함수를 갖다가 내가 일단 미분에서 도함수의 상황을 확인해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7x를 내가 이제 fx라고 해놓으면 내가 너네 갖다가 뭐 하신 다음에 미분하신 다음에 그래프의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를 미분하면 f'x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27이 나오실 거고 3으로 묶으시면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도함수를 갖다 확인해 볼 거야.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랑 3에서 극대랑 극소를 가지게 될 거고, 그치?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요렇게 와서 극대 가지고 극소 가지고 극대 가지고 대극소 가지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원점 부분 하나만 좀 생각해서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x축을 지나고 있을 거야. x축과, 자, 실제 그래프는 x축이 이렇게 있으실 거고 y축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상태일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y는 a라고 하는 직선을 갖다가 살펴봤을 때, 자, 여기 있는 y는 a를 지켜봤을 때 음의 실근이 한 개 나와야 되고 양의 실근이 두 개 나오려면 접하는 순간 이 순간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x축이 되는 요 사이에 있는 접하는 순간이랑 극소랑 접할 때랑 x축 사이에 있을 때가 음의 실근이 하나 나오고 양의 실근이 두 개 나오는 상황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7에서 마이너스 얼마냐? 81이니?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1이면 얼마예요? 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얼마 나오지? 54? 여기가 마이너스 54가 나오니까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애는 마이너스 54보다는 큰데 0 사이에만 존재한다면, 제가 저기 사이에 존재한다면 음의 실근이 한 개 나오고 양의 실근이 두 개 나오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됐지? 자, 그러면 저기 사이에 좀 정수개수 몇 개니 그러면? 53개 나오는 것까지 되나? 자, 0에서 마이너스 54 빼고 얘는 개수니까 하나 더 빼야 되지, 정수니까. 자, 그래서 개수가 이제 53개가 나오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0번 문제를 하나 보자고 했는데 사실 그 내가 지난번에 비율 관계에서 잠깐 2대1 정도 알려줬던 거 기억나? 3차함수의 비율 관계가 2대1을 가질 거다. 극대 지점과, 자,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지금 극소 지점이 극대가 존재하고 극대하고 평행하게 봤을 때 이 지점, 자, 너랑 값이 같아지는,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한번, 자, 극소에서 같아지는 순간 한번 대칭의 중심점, 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5개의 관계를 우리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했고, 자, 여기서 비율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몇 대 몇이었지? 자, 2대 1에 해당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 이제 직사각형 8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네, 잠깐 이제 이런 게 있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비율 관계가 2대 1인 거. 그러니까 지금 160번 문제가 이걸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하나 알려주려고 그런 건데, y라고 하는 애가 x 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9x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보면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잖아요. 자, 그게 포인트거든요. 이 문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그러면 곡선 자체가 어쨌든 3차 곡선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지금 이 곡선이. 그럼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x축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x축하고 만나든가 여기서 x축하고 만나든가
자, 아니시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x축과 만나든가 두 가지 상황이겠지. 그럼 지금 딱 만나는 지점이 여기서 이제 극대와 같은 지점을 만나는 교점 하나 만나는 상황, 요 상황이 하나 나올 거고, 뭐 극소랑 다른 한 지점에 만나는 이 상황이 나오게 될 건데, 이 상황이 나오게 될 건데, 양수 a 값 구하는 거래. 그래서 일단 뭐 해볼 거냐면, 일단 너랑 함수 미분해보자. 너랑 함수 미분해보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9가 되실 거고,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시면 x 제곱에 마이너스 4x인가요?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x-3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극대 지점이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현재 1인 거야. 극대 지점에는 지금 x좌표 보이는 거다. x값이 현재 1이신 거고, 극소 지점에 해당하는 요 x값이 지금 현재 3이거든. 그럼 너와 너의 지금 딱 중점에 해당하는, 자, 대칭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요 지점이 지금 x가 2가 될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어쨌든 요 도함수 자체에서도 도함수 그림 그래프 자체가 1하고 3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니까, 자, 1하고 3에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의 평균에 해당하는 여기 2라는 지점이 대칭의 중심점이 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봐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네들 무조건 등간격으로 그 길이의 b가 모두 일정하다 그랬지. 그럼 보세요. 1대 1대 여기서 수를 딱 내렸을 때 이 지점 또한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4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반대쪽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한 x좌표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뭐 미분이나 뭐나 뭐 그걸 다 떠나서 값계산 막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 첫 번째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은 이 주황색하고 만나는 지점. 주황색하고 만나는 지점을 볼게. 자, 이 지점의 x좌표가 현재 x가 1이시고요. 이 지점의 x좌표가 지금 현재 x가 4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가 어차피 얼마짜리야? 1짜리가 되시는 거니까, 아, 지금 첫 번째 상황은 y는 여기서 접했으니까 x가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지는 거지. 접하는 거니까. 자, 일단 3차야. 얘들아 3차야. 그러면 인수가 최소 3개, 그러니까 무조건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인수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의 근을 가지고 있는 4라는 인수는 하나를 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중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돼? 접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x-를 전체 제곱에 x-4라고 하는 식을 하나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지금 내가 하는 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자, 노란 색깔 그래프야. 노란 색깔 해당하는 요 지점하고 접하는 x좌표가 현재 3에서 접했고 0에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기는 애가 y는 x에 대해서 x-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그냥 이거 원래대로 풀었다 쳐봐. 원래대로 풀었다 치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미분하고 극대점, 극소점 찾아서 막 그 지점 찾으러 가야 되지. 근데 그러지 않고 어차피 상황이 x축하고 접하는 상황을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봤을 때 얘를 전개하면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a 값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여기서 a는 4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9가 아니지 0이지 얘는. 상성이 없으시니까, 상성이 없으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되나요? 그래서 a 값이 4라고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준 비율 관계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164번. 자, fx가 지금 2x 3승에 마이너스 6a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가, 자, 그거 체크해야 될 것 같아. 그 값을 가진다. 자, 너가 지금 그 값을 가진다라는 거, 자, 도함수가 그 값을 가진다. 자, 도함수의 부호에 변화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럼 도함수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3차를 미분하면 도함수 자체가 몇 차가 되시는 거지? 2차가 되시는 거고 이 2차가 판별식을 썼을 때 양수이셔야만 하는 거죠. 그 값을 가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fx는 0에 실근이 실근 한 개랑 두 개의 역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지금 또 풀었을 때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 건데 얘가 지금 실근이 한 개고 허근이 두 개 나와야 돼요. 얘 또 극값은 가지면서 실근이 하나, 허근이 두 개니까 그림의 상황 자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일단 극대도 가지고 극소도 가지는 상황일 거야. 근데 x축과 만나는 한 점은 하나만 존재하는 거지. 자, 요렇게 존재하거나 아니시면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만 이제 상황을 봐달라는 건데 이 판단의 기준은 어떤 상태를 보자 그랬지? 접하는 상황을 보자 그랬지. 자, 그래서 얘가 접하는 상황보다 위쪽으로 있으면 되는 거고 접하는 상황보다 아래쪽에 x축이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자, f'x가 자 6x 제곱에 자 이거 미분했다 치면 얼마니? 마이너스 6a가 되나요? 자, 그럼 이걸 내가 6으로 묶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여기서 따라서 나올 수 있는 x값이 자 루트 a가 되거나 아니시면 마이너스 루트 a가 되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을 자 좀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되실 거고 여기가 루트 a가 되실 건데 그렇다면 얘가 극대 지점, 얘가 극소 지점이지. 자, 요렇게 해서 자, 요 상황을 먼저 보자. x축이 요렇게 있다 치는 거지. 자, 루트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자, f에 그러면 루트 a를 대입했어. 몇 루트 몇 나오니? 이거 계산 다 한 사람? 계산한 것만 알려줄래? 자, 이거 다 계산하면 루트 a를 집어넣었으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4a 루트 a인가?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마이너스 4a 루트 a가 나오셔야 되고 이만큼의 값이 지금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3a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하면 a 값 얼마 나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f의 마이너스 루트 a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는 4a의 루트 a로 나오거든. 그리고 요 값이 지금 3a보다 작다야.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한 가지 뭐 힌트 아닌 힌트를 준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애를 일부터 풀었을 때 얘가 극값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도함수 극값을 가진다는 건 이 도함수에 해당하는 이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상태여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뒀을 때 너에 대한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근데 뭐 1차원도 없고 상상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4a가 0보다 큰 거니까 a가 0보다 좀 크다라는 걸로 얘가 0보다 크니까 양변 a로 나누든 뭐하든 상관없이 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먼저 준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일단 a가 0보다 큰 상태에서 이거 정리하시면 이거 정리하면 a 나누고요.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루트 a가 어쨌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건데 이거 제곱할 거니까 이거 16분의 9 나오지. 근데 밑에 있는 거 똑같이 보더라도 얘 제곱하게 되면 a가 16분의 9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결국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0보다는 크신 거고요. 얘가 16분의 9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66번. 자, 166번 보시면 fx가 3x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3x. 자, 요거 하나 있고 자, gx라고 하는 애가 x 3승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인데 fx는 gx가 거기 한번 밑주셔볼래? fx랑 gx랑 같다. 자, 그럼 fx랑 gx랑 같다라는 게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교점을 의미하는 거지.
자,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방정식의 실근이죠. 방정식의 실근의 바닥이야. 다시 여기서 교점 관계를 보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자. 얘도 3차고요. 밑에 것도 3차예요. 그럼 3차 곡선 하나 그리고 또 다른 3차 곡선을 그려서 걔네들의 교점 관계를 보는 건 당연히 복잡한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다시 얘도 3차고요. 얘도 3차예요. 얘도 3차 그래프고 얘도 3차 그래프인데 얘네들의 교점을 보겠다? 뭐 한 곡선 이렇게 지나갈 거고 또 다른 곡선 뭐 이렇게 지나가서 얘네들의 만나는 관계를 보겠다는 건 이거 그림 그리는 것부터가 너무 복잡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좀 복잡하다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얘를 갖다 이렇게 딱 이항시키세요. 자, 이항시키면 무슨 함수를 했지? 빼면서 지금 너의 차의 함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fx에서 자, gx를 뺀 거를 갖다가 내가 h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내가 세팅을 해버리면 자, 여기서 이거를 빼버릴 거니까 뺀 함수 여기다 한번 써볼게. fx가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2x 3승. 자, 이렇게 빠지니까 플러스 3x 제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2x가 되고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란 다시 해서 hx는 0, x축과의 교점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심플하다는 거지. 자, 그럼 결국은 2x 3승 플러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는 a라고 두시고 여기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너와의 교점 관계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그림 그려보자. 자, 이거 미분하시면 6x 3승이야. 이거 미분할게요. 자, 미분된 식을 내가 여기 써버릴게. 그냥 fx의 제곱이 6x의 제곱이고 플러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시는 거니까 자, 6으로 묶으시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2가 되네. 그러면 x 플러스 2랑 자, x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질 거고 1에서 극소를 가질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오실 거고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시면. 자, 한 개 양의 실근과 한 개 음의 실근을 가지는 건데 지금 보면 잘 봐봐.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의 대칭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애가 지금 어디 있을 거냐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거야. 대칭의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잖니?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시면 얘가 대칭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면 0이라고 하는 살짝 옆에 여기 어딘가에 지금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00 집어넣으면 000 집어넣었을 때 0일 거니까 얘가 반드시 원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태야. 자,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미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개형 파악만 되는 거지 정확하게 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좀 힘들어. 그치? 미분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적분 파트를 배우면 왜 얘네들을 정확하게 그리기 힘들 수밖에 없는가가 좀 나오긴 하거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오늘 적분 조금 들어가긴 할 거니까 자, 1을 갖다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다 111 다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7 나오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7 나올 거고 가서 쭉 가서 어디까지 봐야 되니? 뭐 어쨌든 그냥 여기만 딱 보시면 될 거 아니냐? 근 자체가 무슨 근 하나랑 무슨 근 하나였지? 양의 실근 한 개, 양의 실근 한 개랑 음의 실근 두 개. 그럼 양의 실근 한 개랑 음의 실근 두 개면 여기가 지금 기준선이 되면 되지. 그래서 0보다는 크면서 요 접하는 사이에 존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가 현재 지금 y축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얼마였더라? 요 값이 지금 얼마나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때려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인가요? 16에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24가 되나?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계산 어디서 틀렸는데? 얼마? 플러스 24인가요? 마이너스 16이고요. 그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하고 여기 지금 20인가? 여기 지점에다가 얘가 지금 20인 거지.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불렀지? 플러스 1가 네?
아, 양의 실근이 2개구나. 그럼 아까 처음에 봤던 여기가 맞는 거네. 그럼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1, 1, 1 각각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7인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A 값이 뭐보다 작으시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자, 그 다음 168번 문제. 그 168번 문제는 진짜 어렵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그게 뭐 평가원 기출이라 써있긴 한데, 자, 3차 함수라는 fx의 도함수와 자, 2차 함수 g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준 거거든. 이렇게 지나시고요. 이렇게 만나서 여기가 지금 현재 2라는 지점이거든. 얘가 y고 x고 얘가 지금 f 프라임 x인 거지. 그 다음 얘는 g 프라임 x야. 도함수 체크 좀 하고 갈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hx라고 하는 애가, 자, h의 x라고 하는 애가 fx에서 gx를 갖다가 빼신 차의 함수야. 그럼 잘 봐봐, 잘 들어봐. 얘 몇 차지? 3차야. 얘 몇 차야? 2차지. 3차에서 2차 뺐다 해서 차수 변화 생겨? 안 생겨. 여전히 hx라는 너랑 함수는 현재 3차 함수야. 3차 곡선이 그려질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 교점이 너는 지금 빼면서 새롭게 생긴 함수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내가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보려면 너를 갖다 미분하신 게 너의 도함수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시 hx라고 하는 애가 fx에서 gx를 뺀 건데 얘가 지금 3차시고요. 얘가 지금 2차거든요. 그럼 여전히 너는 3차예요. 내가 3차 함수를 보려면 너를 미분해야 그래프를 볼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 미분을 했는데 그 미분한 함수가 fx에서 빼기 g'x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봤더니 너와 너의 교점에 의해서 생기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려는 얘기잖아. 다시 이만큼만 내가 다시 이걸 갖다가 그래프식을 만들어보면, 함수식을 만들어보면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너희들이 만난 교점이 0에서 하나 만났고 2에서 하나 만났으니까 아, 얘는 x에 x-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겠네. 식세우는 게 가능하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은 이거야. x축하고 만난 두 점이 0이랑 2라는 지점에서 만났고 얘가 h'x라고 하는 애인 거죠. 그럼 내가 너 가지고 지금 그래프 원래 hx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면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요렇게 갈 건데 그 거기 지금 f0라고 하는 애랑 f0랑 g0가 같다는 거는 결국 얘가 주고 있는 건 h의 제로라고 하는 애가 결국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는 x축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생각해. 여기까지 이해돼? x가 0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접하는 상태라는 걸 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지금 기억부터 따져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2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0이라는 지점일 거야. 자, 0부터 2까지는 감소하고 있는 거 맞니? 그래프 자체가 지금 감소하는 것까지 이해돼? 밑에 있잖아. 그리고 0부터 2까지는 도함수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음수인 상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있는 거 맞는 거니까 기억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hx는 x는 2에서 극소를 가지는 거. 극소 가지는 거 맞잖아. 자, 마지막에 디귿을 볼 건데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중근이 하나인 거고 실근이 하나인 거지. 중근 하나, 실근 하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확장돼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 지점의 좌표는 뭔가요? 이 지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3이겠죠. 이게 바로 보여야 된다. 0이고 2니까 너의 딱 중점에다가 이 지점 현재 1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대칭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애가 1일 거고 너랑 너랑 비율 관계가 1대 1대 1이라며. 그럼 요 지점이 지금 3일 거고. 자, 반대쪽으로 갔을 때 이 지점의 좌표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것도 찾아놓고 출발하셔도 상관없다. 자, 여기까지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넘어가서 오늘 속도와 가속도를 좀 나가보죠.
솔직히 좀 이 파트 딱 들어오면은 좀 뜬금없을 거야. 왜 뜬금이 없냐면 아니, 미분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물리로 넘어오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뭔가 물리를 갖다 배우는 것 같아서 느낌이 막 좀 쎄할 텐데 막 그렇게 막 과학이랑 연관돼 어차피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과학이랑 수학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그냥 배우는 파트라고 잠깐 쉬어가는 파트라 생각해도 돼. 그냥 하나의 활용인데 어차피 너희들 잘 못하고 활용 파트인데 활용 파트니까 잘 못하는 건데 자 오늘 속도랑 가속도 좀 체크 좀 하고 갈게. 자,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와 가속도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 수직선 위에서 운동. 자 그럼 어떤 수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그래서 어떤 지점을 하나 잡을 건데 여기가 원점인 거야. 자 얘가 원점이신 거고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겠죠.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위치를 갖다 잡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위치를 내가 P라고 했을 때 얘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함수로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얘네들의 위치는 일로 갔다가 자동차를 생각해도 돼. 얘들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내가 엑셀을 밟았다 해서 팡 튀는 게 아니지. 얘네들이 속도를 올리고 위치가 변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 이렇게 서서히 막 속력이 올라가지 않니? 서서히 속력이 올라가시다가 그러니까 수직선 이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방향을 바꾸고 싶어서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봐봐. 내가 이 지점에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3초간 움직였다 쳐봐. 세 발자국 3초간 움직일 때 나의 위치는 3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나의 위치는 3이 됐어. 자, 조금 더 가서 5까지 왔다가 근데 속력이 이렇게 오다가 잠깐 내가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돼. 그럼 잘 생각해봐. 막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딱 바꾸려고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됐다가 0이 줄어들면서 0이 됐다가 위치가 딱 바뀌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속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0인 순간이 한번 존재했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러한 관계들을 갖다가 하나의 함수로서 표현한 거니까 내가 이 위치에 해당하는 이 x라고 하는 것을 시각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 배우겠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미리 좀 써놓고 갈게. 거기에 지금 위치라고 하는 애가 나와.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하면 자 위치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애가 나와. 속도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애가 나오는데 자 얘네들의 세 개를 갖다가 이제 심플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심플하게 얘기를 해줄게. 위치를 미분하면 자 위치를 갖다가 미분하시면 얘는 속도가 돼요. 자 너를 갖다가 미분하시면 이걸 갖다 속도가 되시는 거고 속도를 다시 한번 또 미분을 하시면 자 이제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첫 번째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평균 속도라는 애가 있어. 자 평균 속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미분 관계랑 좀 엮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얘가 평균 변화율 같은 애야. 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0m를 자 100m를 10초에 갔다로 쳐봅시다. 100m가 10초예요. 그럼 너에 대한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겠니? 처음 출발 지점이 0일 거 아니야. 0일 거 아니니? 0일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10초만큼이 변했으니까 자 10분에 우리가 100m라고 이렇게 쓰시면서 결국은 10m/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이해돼? 결국은 얘가 지금 평균 속도가 딱 느낌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0에서 0을 뺀 거고요. 100에서 0을 뺀 거잖아요. 위치의 변화량이죠.
여기까지 얘들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잖아.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얘들. 자, 그럼 이것도 굳이 뭐 이제 식으로 한번 쓰자면 얘가 t 플러스 델타 t에 자 마이너스 t분의 f에 t 플러스 델타 t에 ft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고,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차이가 거의 없게 또 시간의 변화가 거의 없게 만들어서 그럼 극한의 컨셉을 좀 씌워주면 여기서 이제 극한의 컨셉을 씌워서 그 순간 다시 얘기해서 0초에서 0.00001초로 나가는 바로 그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는 뭐라고 쓰냐면 순간 속도라고 쓰이세요. 그럼 느낌 자체가 결국은 뭐겠어? 순간 변화율과 같은 느낌을 가지실 거고 얘가 지금 미분계수가 되시는 거예요.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위치라는 함수에 이 속도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다? 도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얘를 도함수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어로 이제 V라는 기호를 쓰는데 거기 써있지 않나? 왜 V인지? 영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안 써있네. 영어 무슨 뜻이 있거든? 그 속도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내가 영어로 논 지가 오래돼서, 자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냐면 극한을 보내겠다. 자 델타 t가 0으로 가실 때 자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게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시는 거고, 너를 갖다가 그럼 f't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이렇다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시각에 따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가 0으로 간다. 시각의 변화가 거의 없다. 시각의 변화가 거의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시각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에 대한 얘는 위치의 도함수다. 얘는 위치의 도함수가 되시는 거다. 자 별거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너를 갖다가 이제 또 뭐라고 쓰냐면, 자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미분하는 것 갖다가 가속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가속도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이제 A라고 써. 하나의 약속이고 기호니까 기호 정도 외워놔. 자 A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자 얘도 t가 지금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시간에 따른 너의 누구의 속도의 도함수를 보는 거라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이제 쓸 수는 없지만 이제 미분을 두 번 한다 그래서 이걸 이계도함수라고 그래요. 두 번 미분한다 그래서 이계도함수라고 하고, 굳이 기호로 쓰자면 미분 한 번 한 거 여기다 프라임 한 번 붙잖아. 얘를 두 번 했으니까 이계도함수니까 두 번 미분했다 그러고, 자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이건 잘 쓰지 않겠지 당연히. 지금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넘어가니까 그냥 가속도보다는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여기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속도를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가 이 속도는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가 하다 보니까 얘 부호의 변화에 따라서 위치 관계가 좀 바뀔 수밖에 없겠지. 다시 이 V라고 하는 함수에 다시 여기서 얘는 위치의 도함수잖아요. 자 위치의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너의 부호에 따라 이것의 부호에 따라 자 위치의 변화는, 자 생각해봅시다. 도함수가 잘 들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도함수가 증가해요. 양이에요. 자 속도가 양수란 뜻이야. 속도가 양수가 됐으면 자 위치는 뭐 한다라고 볼 수 있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자 그러면 너에 대한 도함수가 0보다 작으시면 위치는 감소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 근데 아까 뭐라 했어? 가다가 탁 어느 순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진행 방향에서 속도가 줄어들다가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되니까, 그럼 딱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은 존재하지 않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실 거니까 너의 속도가 0이 되시면 자 위치의 변화가 없는 거지. 자 얘가 위치가 변하는 순간이 나와. 변하는 순간이 되시는 거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너희들도 생각하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함수가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고 문제를 읽어 나가실 때, 내가 출발하는 지점이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 건지, 자, 원점 출발이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원점 출발일 수도 있고 원점 출발이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좀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서 갑시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0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이것 가지고 이제 또 응용해 놓은 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한 번만 읽고 갈게. 시각 T에 대해서 길이가 L이고 넓이가 S고 부피가 V인데 각각의 변화량을 갖다가 결국은 다 미분했다는 얘기지. 변화량을 보겠다는 얘기는. 결국엔 다 미분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자, 넘겨서 지금 문제를 좀 볼 건데 확인 체크 136번 문제부터 봅시다. 그만 줘라. 성호야.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있어서 그러면 모를 거라 생각해? 정신 차려. 목이 계속 잠기네. 자,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T, 시각 체크해봐.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있어? 시간은 음수가 절대 될 수 없겠지. 자, 시간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자, T는 양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된다. 자, 위치라고 하는 X라고 하는 애가 시간에 따라서 2T의 3승 마이너스 9T의 제곱이고 플러스 12T가 되시는데 P의 속도가 자, P의 속도가 자, 속도가 70이다. 너를 뭐 하라는 얘기야? 일단 미분하라는 얘기겠지. 자, 미분하시면 속도가 나오겠죠. 자, 미분하시면 속도가 나오는데 속도는 지금 6t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8t가 될 거고 플러스 12가 될 건데 얘가 얼마라고요? 6t 제곱에 마이너스 18t에 플러스 12라고 하는 애의 속도가 순간이 70이라고 하는 함수 값을 준 거예요. 자, 여기 p의 속도 70이라고 하는 애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도함수의 함수 값이다. 도함수의 함수 값을 주신 거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정리하면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자,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얘가 12가 되실 거고 넘겨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0이 되시는 거니까 결국에 t값을 나올 수 있는 게 5가 되거나 아니시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내가 애당초 얘기했다. 시간은 음수로 가실 수가 없는 거니까 얘는 될 수 없는 거다. 자, 그럼 t가 5일 때 무슨 속도를 뭐라 돼? 가속도를 뭐라 했으니까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너를 한 번 더 뭐 해야 된다? 미분하셔야 된다. 자, 순서가 이거야. 자, 여기서 1로 가실 때 미분을 하신 거고요. 여기서 1로 가실 때도 또 뭐 하는 거라고요? 미분을 하시는 거라고. 한 번 더 너를 미분해서 지금 여거 값이 지금 12t가 되실 거고 마이너스 18이 될 건데 t가 언제일 때? 5일 때의 가속도인 거지. 자, 여기다가 5 때려 넣어주면 A값 얼마 나오겠니? 42 나오시겠죠. 60에서 18 빼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 부여보다는 아, 얘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정도까지만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돼. 자, 어차피 여기서 온전히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적분 파트랑 또 이어질 거거든. 적분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 속도와 가속도가. 그래서 그때까지 가야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137번 문제까지만 하고 좀 쉬죠. 시간이 안 쉬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이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위치는 x는 ft라고 하는 시각에 따른 변화량을 갖다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위치로 표현한 게 하나의 함수가 된 거고, 자, 내가 너를 갖다가 미분하신 거를 v라고 쓸 거고 시간에 따라 얘가 될 건데 얘는 결국은 위치의 도함수다. 위치의 도함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도는 좀 잘 들어봐.
속도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결국에. 근데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자체가 다른 거야.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속력은, 자, 여기서 역자가 힘력자예요.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단위로서 얘는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속력 자체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는 거야. 속력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는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시면 된다. 너에 대한 절대값이 속력이시다. 자, 요 정도까지만 좀 짚고 가죠. 자, 137번 문제. 자, 수직선 방향,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X라고 하는 애가 지금 3분의 1에 T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7에 T 제곱에 플러스 6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 P가 운동 방향을 두 번째 바꿀 때 밑줄 쳐볼래? 자, P라고 하는 애가 P가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알려면 내가 너의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얘기지.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아,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너를 갖다 미분하시면, 자, t제곱에 마이너스 7t가 되실 거고 플러스 6이 되시는데, 결국은 t-1이랑 t-6이 나와줄 거니까, 아, 얘는 속도가 첫 번째 0일 1일 때랑 그 다음에 6일 때 한 번씩 0이 될 건데, 잘 생각해보자.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너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로 좀 확인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1일 거고 여기가 지금 1일 거고 여기가 6일 거야. 그럼 내가 너의 위치에 대한 함수를, 위치의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않니?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잘 들어봐요. 내가 그냥 그래프의 개형만 보고 좀 파악을 해볼게. 얘 위치가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희 다 잘 들어봐. 이게 상황이거든. 처음에 이거를, 아니 저 새끼 분명히 수직선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프는 3차가 나오고 2차가 나와? 저 새끼 걔 구라쟁이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렇게 생각할까봐 얘기해줄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잘 봐. 그냥 원점 출발이라 하죠. 내가 지금 여기 원점이에요. 원점 출발인데 그냥 애당초 시작을 뭐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뭐 원점이라고 해볼게. 얘가 그냥 원점이라고 해볼게. 그냥 치고 갑시다. 0부터 1까지는 함수가 증가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수직선 위에서 이 점 P가요. 수직선 위에서 점이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1일 때 하나만 집어넣자. 여기다 1일 때 하나만 집어넣을게. 아니 어차피 0일 때 0이네? 1일 때 하나만 집어넣을래? 대충만 집어넣을게. 그냥 3분의 1일 거고 마이너스 2분의 7일 거고 플러스 6일 거니까 정확하게 곱계산 끝까지 해줄게요. 6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6분의 37의 21이시지. 그럼 6분의 지금 얼마짜리가 되나요? 19짜리가 되고 마이너스 더하기 36까지 하시면 얘가 지금 6분의 도와줘 나 좀 도와줘 17이 되냐? 6분의 17이 되냐? 이 지점의 값이 지금 현재 6분의 17인 거야. 시간이 언제가 됐을 때? 1초. 시간이 1초간 흘렀을 때 이 점 P가 6분의 17까지 움직였다는 거야. 수직선 위에서. 여기까지 이해되냐? 근데 얘가 한 방에 팍 깎은 게 아니라 한 방에 팍 해서 여기서 갑자기 뿅 해가지고 갑자기 6분의 17 딱 간 게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를 가지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며 여기까지 왔다가,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위치의 값이 어때? 점점 작아지고 있지. 위치의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을 여기서 한번 바꿔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시요. 여기까지 이렇게 서서히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다가 이제 바꿔볼까?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야. 갔다가 또 다시 0이 되는 순간 6초에 한번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다시 한번 바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결국 수직선이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겠지. 뭐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갔다가 뭐 그냥 이쪽으로 쭉 가거나, 아니면
뭐겠어요? 뭐 얘는 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일로 갔다 뭐 이제 이렇게 갔다가 결국에 다시 이쪽으로 쭉 커지는 상황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갖다가 미분을 해서 상황을 봤는데 너를 미분한 속도의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나왔어. 너를 갖다 미분한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나왔으면 요렇게 얘가 꿀렁꿀렁 계속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그럼 위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자, 상황만 좀 판단을 하라고 내 그래프를 좀 보여준 거고, 그럼 결국에 위치가 두 번째 바뀌는 시간은 6이실 거 아니야. 두 번째 바꿨을 때 순간은 시간이 6일 때고 그때 위치와 가속도인데, 그럼 결국에 t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자 x는 자 여기다 6을 집어넣을 거야. 3분의 1 곱하기 6의 3승 자 마이너스 2분의 7에 곱하기 6의 제곱이 되시고 자 플러스 6의 제곱이 되시는데, 이것도 좀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지금 6의 제곱으로 싹 묶을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냐. 자 계산하실 때 막 우당탕당 하지 말고 3분의 1 곱하기 6일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7이실 거고요. 플러스 1까지 해서요. 이렇게 2가 되실 거고 얘가 3이 되실 거니까 2분의 6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다시 자 2, 3 마이너스 2분의 6 플러스 2분의 6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이 위치가 되실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아까 전에 상황을 또 그래프로 다시 한번 수직선에서 봐봐. 여기가 원점이었는데 1초 동안 아까 6분의 17 동안 t가 1일 때까지 6분의 17로 왔다가 운동의 방향을 바꾸면서 이쪽으로 쭉 간 거야. 쭉 가서 얘가 6초 동안 어디까지 움직였나 봤더니 그 지점이 마이너스 18이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때 가속도까지 보여달랐으니까 가속도는 자 너를 한 번 더 미분할게. 자, 너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2t에 마이너스 7이 되시고 자, t가 6일 때니까 6이 10이죠. 12가 될 거고 여기서 가속도는 5가 되는 거다. 자, 118번. 자, 지면 20m/s의 속도로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그러면 20m/s가 단위가 되는 거야. 그 단위 좀 체크하시고 자,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올린 t초의 높이를 x라고 했을 때 자, x는 자 20t의 마이너스 5t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대요. 자, 로켓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의 속도인데 지면에 떨어질 때면 지면이라는 것 자체의 위치는 0을 뜻하는 거겠지. 자, 이 관계가 성립하셨고 지면이라는 거는 x가 0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때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x가 0이 되는 순간의 시간을 알아야겠지. 그럼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림의 상황을 먼저 보여줄게.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여기가 t일 거고 여기가 지금 현재 x가 되실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0이고 4일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4일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그때의 속도는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순간에 미분 계수를 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쨌든 로켓을 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랑 똑같아요. 이제 속도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간 것 뿐이고 자,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0t가 되실 거고 플러스 20일 거니까 자, 그럼 t가 언제일 때라 했어? 4일 때에 미분 계수를 보는 거라 이때 속도는 마이너스 20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단위까지는 써주셔야 되니까 m/s가 되시는 거야.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3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지상 40m의 위치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공의 t초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자, x라고 하는 애가 40에 플러스 50t에다가 마이너스 at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다는데 공이 최고 높이 밑줄 쳐볼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초고요. 자, 이게 도달하는 높이를 구하세요는 자, 이것도 그림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래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40m 지점이 될 거야.
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공을 던져서 이렇게 툭 떨어졌겠지. 공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됐겠지. 그럼 최고 높이가 되는 순간이 여기일 거야. 2차니까 꼭지점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해드니 꼭지점일 때 최고 높이가 될 거고 이때 높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사실 이거를 미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쓸데기 없는 짓이거든. 어차피 이 지점의 좌표가 현재 여기가 지금 시간 t라고 하는 애가 현재 5라고 줬다는 거는 두 분의 합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자 a분의 25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t를 뜻하고 있는 거라서 a 값이 얘가 지금 5를 뜻하는 거니까 a 값이 결국 5인 거야. 얘가 지금 5일 거라고 여기가. 그럼 5 집어넣으면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걸 굳이 좀 의미를 좀 적용을 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굳이 얘기를 적용을 시키자면 이 지점이 지금 언제가 되냐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지. 속도를 가지면서 올라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얘가 탁 멈췄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네 갖다 미분하시면 x라고 하는 애가 미분해야 되지. 자 미분을 하시면 얘가 50에 마이너스 2at가 되겠죠. 2at가 되는데 얘가 지금 0이 되는 순간에 시간이 5라고 그런 거야. 그럼 5를 집어넣었을 때 0 됐단 얘기겠지 속도가. 여기까지 이해돼요? 굳이 이제 수투 과정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건 정말 수투 과정으로 풀 필요가 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가 실려 있으니까 수투 과정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t가 5일 때의 속도는 0이어야 돼. 왜? 위치 관계가 변할 거니까. 얘는 증가하는 방향에서 요 순간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위치 관계가 바뀌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t가 5일 때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t가 5인 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10a라고 하는 애가 50이 되면서 결국에 a가 5 나오는 건 똑같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a가 5가 되는 걸 갖다가 대입해서 그냥 5 대입해서 전체 높이를 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답이 165m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실 너희들한테 이 속도랑 가속도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140번 같은 애들 다음 페이지에 140번 같은 애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T 밑줄 쳐볼래? 속도 VT야. 자 이렇게 가고 계시고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 3이신데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현재 지금 2가 되고 여기가 원점이고 얘가 지금 VT야. 그럼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얘는 지금 현재 도함수야. 얘들아 그럼 도함수를 줬을 때 원래 함수처럼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도함수를 봤을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건 그냥 너희들의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된다. 부호의 변화를 보시는 게 그냥 해석 관점에서는 부호의 변화만 판단하는 게 맞다. 도함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부터 볼게요. t는 3일 때 운동량을 바꾼다? 아니야. t는 3일 때 양수잖아. t는 3일 때 양수인 거니까 그냥 증가하는 중이세요. 일정하게 가고 있는 중이야. 위치는. t는 2일 때 양의 방향을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t는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되는 거지. 자, t가 2라는 것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되시는 거지. 얘가 양의 방향이다 음의 방향이다는 알 수 없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 딱 0인 지점이라고. 자 그 다음 t가 4일 때 가속도는 0이다. t가 4라면 여기겠죠. 근데 너에 대한 미분계수를 한 번 더 본 게 가속도잖아.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되는 거야. 해석하는 방법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문제는 xt라고 주어졌지. 또 얘는 원래 함수를 준 거야. 얘는 도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시니까 이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도 유도해서 생각해야 되고 도함수 유도한 거를 또 가속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140번 문제는 도함수만 주어진 거니까
부호 변화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2번 문제. 요거 하나만 하고 부정적분 들어갑시다. 뭐 그 뒤에 문제들은 어차피 다 활용이라서 뭐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142번 문제 하나를 볼 건데 지금 키가 1.6m인 사람이 지상 4.8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70m의 속력으로 걸어갈 때까지만 좀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8m라고 하는 얘는 지금 가로등이 있는 거야. 그럼 가로등 여기 내 뒤에 지금 가로등이 있다 쳐보자. 지금 1.6m면 대충 4키 정도 되겠지? 나보다 작지. 뭘 그걸 끄덕끄덕거려. 나보다 작지. 자,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아, 열받게 하네. 자, 나보다 작아. 이 정도 좀 되겠지. 더 내려야 되나? 이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가로등 밑에서 가는 거니까 그림자가 비춰질 거 아니야. 그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 유려보겠다는 건데 그냥 다른 건 없고요. 어쨌든 사람이 갈 거니까 사람은 당연히 지면의 수직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겠죠. 그러면 머리끝은 가로등 기준에서 가로등 여기 계속 고정인 거야. 그럼 머리끝은 계속 멀어지고 있지 않나? 가로등의 최고 높이에서 머리끝이 계속 작아지니까 이렇게 얘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지금 대충 이 정도 잡아놓고 얘가 1.6m짜리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보시면 하나의 도형관계가 만들어지겠지. 아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시는 거고. 자, 그래서 7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시간에 따라서 매분 70이니까 내가 시각을 t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70t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만큼을 y라 잡아볼게. 이만큼의 길이를 y로 잡을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지금 y의 마이너스 70t라고 이렇게 정리되는 것까지 해야 되니?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상황을 또 볼게요. 결국은 얘가 직각삼각형일 거고 요 각을 공통각으로 쓰는 AA 닮음이 되시는 거고. 자, 너랑 너랑 지금 3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지. 자, 그러면 3대 1이라고 하는 애가 y-70t에 대한 길이를 가지니까 실제 길이가 얼만큼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자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정리를 하려고, 시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자, 3y-210t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 y가 되시는 거고, 그러면 2y가 210t가 되시는 거니까 전체 y는 얼마가 되나요? 105가 되나? 자, 얘가 지금 현재 105t가 되신 거면 여기다 지금 105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35t가 되나?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 1번은 너를 미분한 값이니까 105가 되겠죠. 단위는 시간당, 분당의 미터니까 미터 미니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여기서부터 움직인 전체 속도를 보시는 거잖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점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얘가 되시는 거고,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은 너가 되겠지. 너에 대한 변화율이 되시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3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거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셔서 자, 부정적분을 시작해보죠. 드디어 이제 미분이 끝났어, 얘들아. 드디어 미분이 끝나셨고, 자, 적분이라는 파트를 좀 들어갈 건데,
자, 미분과 적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자, 미분이 있으시고 적분이 있으신데, 자, 미분과 적분은 서로가 서로의 지금 딱 정확히 역과정이야.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역과정이고, 자,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fx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자, 미분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놓고 얘는 지금 현재 무슨 함수다? 도함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였는데, 그럼 반대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원래 함수를 갖고 유도해서 만들어낸 게 도함수니까 이 도함수를 거꾸로 역추적을 하다 보면 원래 함수가 나오지 않을까가 여기에 아이디어였던 거야. 이 파트의 목적이 원래 함수는 뭐였을까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 적분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예를 들면 2차식이야. 2차식이고 뭐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내가 원래 함수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fx가 x제곱이야.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미분을 하시면 몇 x가 되지? 2x가 되지. 근데 잘 들어봐. x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셔도 여전히 2x죠. 그럼 땡땡땡 가서 뭐 내가 x제곱에 뭐 1000을 정도 갖다가 1000 정도 갖다 있는 애 갖다 미분했다 쳐보자. 그래도 여전히 지금 누가 나와? 2x가 나올 거야. 왜? 상수는 미분하면 0일 거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뭐라 했어? 선생님,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럼 적분을 하면 원래 함수가 튀어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원래 함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적분한다 그래서 정확히 너가 될지는 알 수가 없네. 여기까지 이해돼? 너를 적분한다 해서 정확히 너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정확히 얘네들이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지금 여기 있는 애들 갖다 좀 살펴볼게. 자, x제곱에 더하기 0인 애가 있고 x제곱에 플러스 1인 애도 있고 x제곱에 플러스 내가 1000이라고 써는 애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요 값을 기준으로 이 상수항에 따라서 결국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한 상태지. 여기까지 해야 돼? y축을 위아래로 움직였을 뿐이지 이 함수 자체에 변화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방에 다 정리를 하는 게 불편하니까 너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갖다 불편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부터 뭐를 했을 때 하면 적분을 했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적분을 했을 때 한 가지의 함수로 정의가 되지 않아. 도함수를 갖다 다시 적분했을 때 한 가지 함수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 얘네들이 결국 다 무슨 차이기 때문에 상수 차이지. 다 결국에 상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슨 상수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냐면 이름이 이거예요. 적분상수라고 하는 거를 C라고 할 건데 적분상수를 C라고 할 건데 그럼 내가 이 X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거꾸로 내가 적분을 하시면 차라리 그냥 x제곱에 플러스 c라고 쓰면서 얘만 결정시키면 내가 어떤 함수인지 결정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할 거라고요? 적분상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미분할 때도 똑같거든. 맨날 미분한다 한다는 얘기가 불편하니까 극한 컨셉을 씌웠고 그걸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했었지. 기호로 표현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호의 도입을 좀 할 건데 자, 적분한다는 너에 대한 기호의 도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떤 함수, 원시함수라고 해요. 이런 거 이제 원시함수라고 해요. 원시함수라는 애가 있고 내가 너를 갖다가 미분하면 fx의 관계일 때 자, 다시 라지 fx라는 것을 미분했더니 fx라는 애가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호로 인테그랄이라고 읽어. 인테그랄. 자, fx의 dx라고 해서 자, 얘는 지금 쌓아 올리겠다는 뜻이야. 자, 썸의 약자가 s잖아. 이 s를 길게 늘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s를 좀 길게 늘렸다 생각하시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분 변수라고. 이 적분 변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쓰고 있는 함수들이 fx라고 해서 x에 대한 문자만 썼지만 사실 다른 문자가 도입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함수에 그 문자를 갖다가 뒤에다 붙여주면 된다. 그럼 얘는 dx가 될 수도 있고 뭐 dt가 될 수도 있고 dl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좀 바뀔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걸 dx라고 그러고요. 자,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적분 함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원시 함수인 거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정리를 하시면 너에 대한 값이 어떻게 나오냐? fx의 플러스 c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뭐까지? 이 적분 상수까지 표기를 해주는 게 하나의 약속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거꾸로 역과정을 보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썼던 게 이런 거잖아. f'x였잖아. 그치? 미분된 함수가 너였어. 그럼 너에 대한 원래 함수는 뭐니? 원시 함수는 뭐니? fx의 플러스 c예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뭐 지금 얘를 갖다 먹게 선생님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냥 한 가지로만 생각하셔도 돼. 야, 얘가 원래 함수였다. 그럼 너는 지금 현재 무슨 함수지? 도함수지. 여기까지 이해돼? 도함수를 적분하시면 원래 함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애당초 처음에 얘기할 때도 뭐라 했어요? 이 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fx라 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도함수인 거죠. 여기선 얘가 도함수인 거고 얘가 지금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가 되는 거죠. 원래 함수가 뭐겠지? fx 라고 하는 얘가 원래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냥 하나의 기호의 표현의 차이일 뿐이야. 똑같은 얘기야. 근데 어쨌든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아까 전에 해놓은 걸 갖다 써봅시다. 우리가 아까 지금 어떤 함수를 갖다가 ex라는 함수를 갖다가 적분을 해보셨잖아. 그럼 저걸 이제 기호적으로 인테그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 인테그랄 ex의 dx는 너를 갖다 적분한 결과 적분을 하시면 x제곱인데 정확히 얘가 1이 될 거야 10이 될 거야 100이 될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뭐까지 붙여주면 된다? 적분 상수까지 붙여주시고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값을 줄 거야. 대입하는 값을 하나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함수값을 대입해요. 함수값을 대입해서 이 c를 결정하시면 c가 결정되면 유일한 하나의 함수로 결정되겠죠. 자, 요 과정인 거고. 자, 요거 생각 하나만 더 하고 갈게.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좀 문제 좀 풀어볼 건데 얘들아 미분하고 적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거지. 그러면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인 거고 적분을 거꾸로 하면 미분인 거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가 있냐면 미분을 하고 적분을 했을 때랑 적분을 하고 미분을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요. 인테그랄. 자, 미분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했었냐면 dx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어. 여기까지 기억나? dy dx 이렇게 썼었거든요. dy dx에 fx라고 하는 걸 갖다 써놓고 난 다음에 전체 dx를 시켰다 라고 하면 자, 이건 너희들이 읽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자, 집중해라. 이거 지금 까먹으면 안 된다 얘들아. 집중하세요. 순서 잘 보세요. 처음에 fx라고 한 애를 처음에 뭐 했냐면 미분을 하신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미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미분된 함수를 뭐 하래? 적분하라는 얘기지. 봐봐. 원래 함수가 있어. 원래 함수가 있어. 이렇게 쓸게 그냥. f라는 함수가 있어. f라는 함수를 처음에 뭐 했대? 미분했대. 미분하시면 f'x가 나오겠지. 걔를 갖다 다시 뭐 하래? 적분을 하래. 근데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생기지 않아? 내가 미분시켜놓고 나서 지금 이런 상태야. 내가 너를 갖다 미분했다 얘가 됐다? 근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면 아니 너를 갖다 미분하고 다시 적분하면 그대로 바로 시킨 거니까 바로 너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모르는 거야. 다시 적분했더니 아씨 뭐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옛날 우리 어릴 때
파도 그 해수욕장 가면 모래성을 이렇게 쌓았던 기억 나냐? 그런 거 안 해봤니? 해수욕장 안 가봤니 얘들아? 어릴 때 해수욕장 가면은 이제 물놀이하고 막 흙장난하면서 막 성을 이렇게 쌓잖아요. 적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다 부셔버려요. 다 부시는 과정이 미분이에요. 그럼 모래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다시 쌓아서 올렸다 해서 원상복구가 정확하게 됐다를 얘기할 수 있어? 정확하게 됐다를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모래성이 있었어. 모래성이 있었거든. 걔를 갖다가 다 뚝딱 부셔버렸어. 부신 걸 갖다가 다시 쌓았는데 쌓았더니 얘가 될지는 모르는 거라고. 약간 느낌 자체를 뉘앙스 자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너를 갖다가 미분을 했지. 미분한 걸 다시 적분을 할 거 아니냐. 그럼 적분을 하고 나면 그냥 fx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붙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 적분상수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ddx예요. 그리고 인테그랄 fx의 dx라고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서 안쪽부터 보시는 거야. 요 안쪽부터 너부터 딱 봐봐. 얘는 처음에 뭐부터 했니? 적분부터 했지. 적분을 했으니까 원시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좀 써놓을게요. fx를 원시함수라고 하고요. 이걸 원시함수라고 한다면 현재 fx는 도함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내가 너를 적분했거든. 너를 적분하시면 결국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fx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적분상수는 붙었겠지. 근데 그걸 다시 한번 갖다가 뭐 하셨대? 미분을 하신 거야. 그럼 너네 다시 한번 미분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 f'x만 남지 않나? 그럼 그 f'x가 결국은 fx니까 너는 fx가 되는 거지. 너하고의 차이점은 잘 봐봐. 내가 부셔놓은 걸 다시 쌓았어. 부셔놓고 쌓았으면 적분상수가 붙어.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쌓아놓은 걸 부셔봤자 그냥 그대로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편하실 거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면서 얘기를 더 해볼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쭉 보면 그 얘기를 안 해줬구나. 아, 네, 미쳐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가 막 적분을 했잖아요. 적분을 했는데 내가 적분한 결과가 아까 전에 내가 EX 하나 보여줬잖아. 내가 너를 갖다가 지금 너를 적분했더니 X제곱에 플러스 1이 될지 X제곱에 플러스 2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정해지지가 않았지.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적분이니까 부정적분인 거야. 정할 수 없는 적분이니까 부정적분이라는 거야. 용어 뜻 정도는 이제 좀 알고 갔으면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자, 확인 체크 148번부터 볼게요. 자, 인테그랄 자, 8x 3승에 플러스 a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에다가 d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얘가요 bx의 4제곱에 플러스 2x의 3승에 플러스 cx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라지씨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저 라지씨는 적분 상수겠지 당연히. 자, 문제는 뭐냐면 너를 갖다 뭐 했대? 적분했대. 자, 그래서 너가 되셨대. 자, 그러면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 바로 여기서 적분해서 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방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잘 들어봐. 너를 갖다 양변을 뭐하면 미분을 하면 어차피 완에 있는 너라는 함수밖에 안 나오겠지.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한 거니까 너만 나올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적분상수가 사라지니까. 자, 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줄게. 그냥 너 양변을 미분하자. 자, 양변을 미분하시면 여기 전체에다가 내가
미분을 갖다가 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전체에다가도 내가 뭘 시켜? 미분을 시키면 되겠지. 자, 그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안에 것만 나와서 8x 3승에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건데, 얘가 너를 미분한 결과가 되니까 4bx의 3승이고, 자, 플러스 6x의 제곱이 되시고, 플러스 2c의 x가 됐고,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좌변 우변 계수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좌변 우변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b 값이 현재 2가 될 거고, a는 6이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게 되게 단순하지. 어쨌든 간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시는 거니까,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fx라고 하는 애가 x의 n승이에요. 잘 봐요. x의 n승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미분했어요. 자, 그럼 너를 갖다가 미분한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했었고, 자, 여기를 n에 x의 n 플러스 n-1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니?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다시 이걸 거꾸로 가는 과정이 적분하시는 거잖아. 자, 거꾸로 가는 과정이 적분이신 거니까, 그럼 내가 너라는 함수를 갖다가 적분하시게 되면, 자, 요 앞에 붙어있는 애, 요 앞에 붙어있는 애가 위로 하나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그 느낌만 생각해봐. 자, 봐봐. 얘가 원래 지금 현재 몇 차야,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숫자 보자. 저 안에 있는 숫자가 몇 차지? 3차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3차를 적분하면 몇 차가 돼야 돼? 4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얘가 그럼 다시 4차가 되려면 얘를 갖다 4차였던 애가 내려와서 어떤 숫자를 곱해서 8이 됐다는 얘기냐? 그럼 어떤 숫자를 곱했겠어? 4랑 얼마 곱해줘야 8 나오니? 그러니까 너의 개수가 지금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뭐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숫자 추론하는 거야. 자, 너를 갖다가 지금 봐봐. 미분된 결과가 이거였을 거 아니야. 이걸 다시 쌓아 올릴 거라며. 쌓아 올릴 거면 여기 있는 애가 몇 차로 바뀌겠어? 3차로 바뀌겠지. 그럼 내가 너를 3차로 바뀌려면 3차? 너를 갖다가 3차로 바꿔서 3이랑 어떤 숫자 A랑 곱해서 지금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2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봐도 괜찮다. 자, 3분의 A가 누구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2랑 같다고 해서 지금 A 값이 6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고요. 자, 그럼 149번 하나 더 보면서 갈게요. 자, F에 대해서 F랜다. 다음 함수 F고요. 인테그랄. 자, 2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1에 대한 FX고, 자, dx가 되실 건데, 자, 3분의 1에 x 3승의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c가 있고, f1의 값을 구해달래. 자, f1이 얼마인가? 자, 그럼 잘 봐봐. 우리 곱미분은 배웠지? 그치? 곱미분은 배웠는데 곱적분은 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현재 과정에서 할 수가 없어. 곱적분은 할 수가 없어서 뭐 할 거냐면 이걸 전개시켜서 봐야 되는데, 전개시키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에랑 마인드가 똑같아. 너를 갖다가 미분을 해버리죠. 그럼 여기 있는 애 전체를 갖다가 미분한 거랑 같겠지.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안에 미분했더니 2분의 1 x에 마이너스 1의 fx가 그대로 나오실 거고, 그럼 너를 미분한 결과가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2 내려갈 거니까 2분의 1x에 마이너스 3이랑 서로 같으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좀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2분의 1로 좀 묶어볼게. 그럼 여기가 2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그럼 2 나오고 1 나오고 3 나오고 2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되면 되는 거지. 자, 인수분해봤더니 2분의 1에 2x에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2x 마이너스 1이랑 식이 같아지려면 얘를 이쪽 안으로 딱 집어넣으시면 이만큼이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지금 fx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f1은 5가 나오겠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150번 문제. 자, 150번 문제 보시면 fx가 2x제곱. 자, 2x제곱에 플러스 2x인데, 자, 라지 fx라고 해서 얘가요, 뭐 하셨대요? 미분을 했대요. 근데 먼저 뭘 하시고요? x의 fx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자, 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미분하신 거고, 모든 상수 fx의 개수합인데, 별거 없을 것 같아. 봐봐. 너를 갖다 뭐 했어? 적분했어. 적분했으면 어쨌든 적분하고 적분 상수가 나왔겠지. 근데 그 적분상 나온 거 다시 뭐 했어? 미분했으니까 안에 거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럼 결국에 fx라고 하는 애가 뭘 뜻하는 거냐면 x의 fx야. 다시 순서 잘 봐. 얘는 적분하고 미분하신 거니까 요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라고 그래. 적분 당한 애잖아. 적분 당한 애잖아. 그래서 피적분함수라는데 이 피적분함수가 그대로 밖으로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fx가 2x제곱이니까 얘가 결국 2x 3승에 플러스 뭐가 되나요? 2x 제곱이 되나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모든 항의 개수합이니까 개수합은 이제 4가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 151번 문제. 자, 151번 문제도 보시면 인테그랄. 자, ddx에 ddx에 3분의 2의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이시고 전체 dx인데, 자,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맞죠? 자, f1이 마이너스 1일 때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냐? 자, 이것도 읽어봐. 이거 뭐 한다? 미분한다. 적분을 했다는 얘기잖아.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밖으로 나오겠지. 알맹이 함수라고 할까? 말이 좀 어려우면 얘 알맹이 함수가 그냥 안을 밖으로 툭 튀어나올 거야. 근데 3분의 2 x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까지는 그대로 써주는 게 맞는데, 순서를 생각해보자. 얘네들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처음에 뭐 했냐면 이거는 미분하고 적분이잖아. 미분하고 적분을 했기 때문에 무슨 상수가 나오셔야 돼요? 적분 상수를 마지막에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차이점을 잘 기억해.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랑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랑 이 딱 적분상수 차이만큼 날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1 갖다 집어넣으면 C가 결정되니까 원래 함수가 이제 결정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그래서 1 갖다 집어넣으면, 자, 3분의 2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에다 플러스 C를 한 값이 마이너스 1이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C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C값이 결정된 걸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계산 결과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152번. 처음이니까 웬만치 다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함수 fx가 인테그랄 ddx에 x제곱에 플러스 6x가 있고, 자, dx야.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4래요. 최소가 마이너스 4래요. 혹시 영상 안 잘리겠지? 여기까지 써도 안 잘리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인데 얘도 봐봐. 미분하고 뭐 했대? 미분하고 적분을 한 거잖아. 그럼 미분하고 적분을 했으면, 자, 안에 있는 알맹이 함수 먼저 써주시고 뭐가 붙어야 돼? 적분 함수가 붙으셔야겠지. 자, 얘가 지금 현재 fx이신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봤더니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최소값이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최소값 만들려면 9 하나 더하고 9 하나 빼면 되겠지. 결국 C-9라고 하는 애가 뭐랑 같을 거야? 4랑 같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냐? 완전 정식 만드는 것도 바로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fx가 x제곱에 플러스, 자, 6x에 플러스 13까지 만들어졌고, 뭘 찾는 거니? 마이너스 2.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계산 결과 나오시겠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153번 문제 볼게요. 153번 문제 보시면. 자, 요거까지만 하고, 그 뒤에 있는 거 내용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 계산 조금만 하시고요. 내가 볼 때 저기 다른 반이 계산법까지 하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서. 자, 153번 문제 보면 다음 함수 fx랑 gx가 있고, 자, fx랑 플러스 gx가 x제곱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이시고, 자, dx에 f의 x의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애가 있대요. 자, 얘가 지금 현재 6x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키고 f의 1이 지금 0을 만족시켰을 때 결국은 f3이랑 f-1이면 잘 봐봐. 이런 문제들은 마찬가지야.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함수값이 들어가지. 여러분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좀 느낌이 올 거야. 같은 함수값이 들어가서 그걸 계산하는 거랑, 다시 x가 같은 값이 들어가서 나오는 식이랑 x가 다른 값이 들어갈 때는 각각의 함수를 구해줘라랑 각각의 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적당히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케이스로 나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x랑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f1 빼기 g1을 구하세요. 이러면 뭐 그냥 관계식 하나 만들면 바로 후루룩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는 f3을 구하고 플러스 뭐라? 마이너스 g 플러스 뭐 g 마이너스 g-1이면 1학년은 좀 느낌이 딱 다르지 않니? 결국 각각의 함수를 구하는 얘기. 각각의 함수를. 문제 뉘앙스 자체가 얘는 각각의 함수를 구하라는 거고, 근데 각각의 함수를 구하려는데 지금 합해져 있는 함수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뺀 함수가 어떻게 하면 찾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양변을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양변을 갖다 적분을 시켜버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갖다가 지금 적분을 시켜버려. 그럼 각각 양변 적분을 하면 봐봐. 미분하고 적분한 거지.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6x 다시 적분했지. 자,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적분 상수까지 붙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근데 여기서 f1이 0이라는 건 여기다 1 집어넣을게. 자,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고 1 넣고 1 넣었으면 여기서 g에 1이라는 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주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너를 갖다 대입해서 C라고 하는 적분 변수, 함수를 값을 찾으란 얘기고.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 두 개 답 나왔으니까 대입해서 적분상수 구하시고, 적분상수 구하면 하나 더하고 하나 뺀 거니까 얘네 두 개를 적절히 연립하시면 각각의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다음 페이지 딱 넘겨봤을 때 딱 요거까지만 할게요. 뭐 적분 계산인데, 적분 계산법인데, 계산법이니까 계산법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 그 이후의 상황들 우리가 잘 엮어서 상황을 만들어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써져 있죠. y는 fx, y는 xn제곱의 부정적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테그랄 x의 n제곱에 대한 dx를 했다 쳐봅시다. 그럼 미분된 결과가 x의 n제곱인 거잖아. 그럼 미분되기 전 상태를 봐야 되잖아. 그럼 미분되기 전에 너의 차수는 당연히 몇 차였겠니? n 플러스 1차였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x의 n 플러스 1차여야 돼. 근데 미분된 결과는 x의 n제곱이 되는 거지. 최고차 함수가 1절을 만든 거니까 이 앞에 뭐가 있었겠어. n 플러스 1분의 1이 있다고 이런 건데, 이게 다야. 뭐 의미 부여하지 마. 그냥 연습만 좀 천천히 해볼게. 잘 봐봐. 인테그럴에 x의 3승이야. 너에 대한 dx래.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적분하면 지금 뭐 나와야 될까? 얘가 원래 몇 차였겠어? 4차였겠지. 근데 최고차 함수가 1이 되려면 너가 지금 4분의 1이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인테그랄 x의 5승의 dx예요.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에? 6분의 1의 x의 6승이 됐죠. 여기까지 이해돼? 거꾸로 생각해봐. 야,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지. 얘들아, 너를 양변 미분해봐. 양변에 미분하면 적분하고 미분한 거잖아. 뭐 나와야 돼? x 3승 나와야 되지. 그럼 너 미분했을 때 x 3승 나오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이거 이거 적분하고 미분하면 이거 지금 x 5승 나오겠지? 그럼 너 미분하면 x 5승 나오는 것까지 이해되냐? 그냥 거꾸로 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겠죠. 당연히 뭐가 똑같을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건 연속함수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건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가졌던 게 뭐 있었냐면, 자, 얘들아, 너희들 f'x랑 g'x가 있는데 미분한 두 개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했어 안 했어? 다 했지. 거기에 무슨 배까지? 실수 배까지 하는 거. 실수 배까지 하시는 것도 다 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럼 당연히 내가 너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한 부정적분을 가능해 불가능해?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뭐 5x에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런 애가 있는데 fx야. fx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적분을 해보재. 자, 그럼 인테그랄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6이 이렇게 있으시고 dx신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가 다 가능하시는 거니까, 자, 내가 너를 갖다 볼 때 잘 봐. 인테그랄 x제곱의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5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6에 대한 dx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지. 이게 가능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만큼을 3분의 1의 x 3승, 자,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2분의 5의 x제곱, 그 다음에 너는 상수잖아요. 0차였겠죠? 0차였으니까 0자가 하나 추가돼야 되니까 1자가 되겠지. 자, 6x 이렇게 해놓고 부정적분 하나 붙여주면 되겠다 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누기보다 어차피 너희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값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적분해도 괜찮다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해됐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 짓고요. 과제는 뭐 뒤에 더 안 낼게요.